그때 당시에 6.25가 바로 끝나고 수복을 한 당시인데 우리나라의 화단에 엠포르메라는 그 미국의 새로운 미술 그런 것이 대두될 때였습니다. 그 많은 화가들이 그 영향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엠포르메를 하는데 물론 국전에 그 엠포르메를 그림 작품을 내면은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국전에는 구상화를 출품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기억을 못 하는데 10월 달에 국전이 열리는데 농경사회에 그 점심시간이 되면 논두렁이라는 거 아시죠? 논두렁 같은 데서 사람들이 웅기중기 앉아서 점심을 기다리면 큰 바구니에 점심 식사를 마련해가지고 아낙네들이 그 논두렁까지 와서 보재기를 펼쳐놓고 또는 돗자리까지 가져와가지고 농민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다시 또 좀 쉬었다가 논으로 들어가서 또 일을 하는 그런 장면을 목격하게 돼서 그런 생각이 나서 나는 그때 그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물론 구상이죠. 그래가지고 그 그림이 국전에서 특선을 하게 됐어요. 학생 때. 그로부터 이제 동양화를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굳혀가지고 동양화를 지금까지 그리고 있는데 그 엠포르메라고 하는 그런 새로운 사조의 미술 표현이 우리나라에도 엄습을 해서 많은 화가들이 거기에 대해서 심취하고 실험해보고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동양화도 그 영향을 받아서 여태까지의 그림들의 그 구상적인 것은 배제하고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사조가 깃들인 그런 그 엠포르메 비구상주의 그런 문제를 사람들이 실험을 해보고 동양화단도 물론 그런 그림들을 많이 그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점점 흘러 오늘날까지 이르게 된 것인데 그래서 나는 그때 인도들이 옛날이라는 국제미술 전람회에 출품하게 돼서 그 작품을 냈는데 그때 내가 그린 작품은 동양 붓으로 그리는 먹의 빛깔을 나타내는 그런 그 선과 점을 혼합해서 했던 그런 작품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 작품을 출품한 적이 있죠. 그로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화가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하면 새로운 실험을 한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생각하는 동양의 역사가 깊은 미술 세계가 미술 세계를 돌이켜보면 그 구상에서 추상으로 추상에서 구상으로 이렇게 번복을 하면서 지금까지 이어왔습니다. 근데 화론을 읽고 그것을 음미해 보면은 원래 동양 미술은 형태가 있든 없든 형사불구형사인데 오로지 거기에 담겨진 것은 기운생동으로 이어집니다. 형태가 없어도 거기에 운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회화로서 성립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 형사 불구형사 모름지기 기운을 얻는다. 형태가 안 닮았더라도 닮든 안 닮았더라도 그 기운을 찾아서 나타내는 그런 작업을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면면히 공부를 하다가 돌이켜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전통의 그 테크닉 이런 것이 아직 내 생각에 덜 익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빨리 변화하려고 노력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도 또 하게 돼요. 그래서 다시 전통을 중요시해서 전통에 대한 공부를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습니다. 원래 동양의 미술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했던 형태를 구하지 않으면서도 거기에서 기운을 얻는 오직 구생운이라고 하죠. 구생운을 찾아서 헤맨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초적으로 보면 추상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모든 문화가 글로벌화되고 지구촌이라 여기서 일어나는 일이 저 지구 반대쪽에서는 금방 알게 되고 이렇게 시대가 변했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동질성으로 잘못하면 발전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동질성이 우리 동양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 그 머릿속에는 동양의 세계가 있는 것이고 동양의 세계에서 아름답다고 하는 것이 서양에서 볼 때도 아름답다. 참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지까지 도달해야 되는 것이지 서양의 세계를 무조건 부러워할 것만도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국의 자연과 서양의 자연은 물론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자라온 세계가 한국인데 한국의 그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그 머릿속에는 한국의 정서가 남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정서가 국제적 미학의 공통 분모를 가지고 있다면 구태여 우리 것을 내세울 것이지 서양의 미학의 근사치한 그런 것으로 탐닉하면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때 묵림회라는 우리 젊었을 때 그 그룹 조직을 해가지고 묵림회라는 회의를 만들어서 매년 한 번씩 전람회를 하게 됐었는데 그때 그 묵림회의 작품을 보면 구상은 구상인데 어딘지 그 생략되고 단순화된 면이 서양화에 있어서의 단순한 면과 많이 닮았었어요. 그리고 그 후에는 또 완전 추상도 나오고 그랬는데 그걸 보면 아까 얘기한 그 앵퍼맨 응? 그런 그림하고 많이 닮고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건 그렇다 치고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그런 비슷한 그림뿐만이 아니라 과연 우리의 정서가 뭐냐 그건 묵색을 통해서 나타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묵색을 통해서 건습, 농담, 윤 하는 5가지 빛깔을 우리는 독화하고 있거든요. 그림을 읽는다 하는 그 말 자체, 그림을 본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읽는다 하는 것이 동양의 세계, 독화라고 합니다. 독화라는 것은 음미하는 것이지 그냥 슬쩍 보고 마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을 쓰는 한 그 먹으로 하는 작업이 나의 필생의 연구지 거기다가 무슨 아크릴을 섞어서 칠을 한다 또는 오일 페인팅이라고 해서 린시드나 무슨 테레핀 같은 것을 가지고 합성을 해가지고 그린다든가 그런 작업 말고 그 붓을 가지고 선을 긋는다든가 무슨 나무 펜을 나무 연필을 만들어 가지고 선을 긋는다든가 이런 작업을 아무리 해봤자 붓으로 하는 선만큼 잘 표현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붓으로 하는 표현을 잘 하려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 동양 미술은 서예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서예를 많이 써야 됩니다. 서예를 하지 않으면 그 선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서예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이 있기 전에 미술이라는 것이 발전이라고 봅니까? 미술의 과정이. 난 미술 자체는 원시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생각이 돼요. 원시 미술이 오히려 현대적일 수가 있어요. 아까 얘기한 형태가 꼭 닮지도 않았는데 지금 현대 화가의 대상력보다도 더 나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리석은 듯 하면서도 그 힘차고 완벽한 선은 현대인이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미술은 발전이라는 게 아니고 그 시대와 시대성에 맞게 선과 점을 표현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그 울산에 암벽화도 있고 또 불란서에 그 알타미르 벽화도 있고 뭐 다 있지만은 그 최근에 발견된 불란서의 그 암벽화는 3만 2천 년 전에 그 인간이 그린 그림인데 사슴, 콧불소, 무슨 말 이런 것을 그린 것이 기막힌 그 대상력을 가지고 스스로 그렸는지 그건 무슨 재료 모르겠는데 지금도 그 동굴 속에 그 발견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아직 공개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이화대학 그 강당에서 그걸 본 적이 있는데 그때 그 느낀 점이 현대인이나 원시 선사시대 사람이나 그 생각은 똑같다고 봅니다. 나는 우리나라의 그 가격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가격이 잘못되어 있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단원 그림은 요새 많이 팔리고 비싸게 팔리는 작가에 비해서 단원 그림은 그 사람들 그림 한 점을 팔면 5장, 10장을 살 수가 있으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비쌀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단원 그림이나 예를 들어서 이인문, 고성원 유수관도 있죠. 그런 사람의 그림이 그 요새 현대 작가들 잘 팔리는 작가들의 그림을 한두 점 팔면 5장, 10장을 살 수가 있으니 그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리 것을 사랑해야 그때 남들도 관심을 갖지 우리 것을 내팽개치어서 천시하면 어느 누가 우리 것을 사랑해 줄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건 문제가 많은 것인데 문제를 해소하고 풀려면은 교육 정책부터 풀어야 돼. 우선 우리나라 국어가 한글만 쓴다고 하는 것은 문명 퇴치를 위해서는 좋지만은 문명 발달에 있어서는 난 저해 요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한문을 같이 쓰면은 적어도 2천자 정도는 성인이 됐을 때 누구나 다 읽을 수 있고 다 할 텐데 2천자도 안 만들고 그냥 한글로만 써라 이렇게 되니까 동양 미술은 꼭 한문하고 연관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동양 사람은 동양 것을 알아야지 왜 그게 남의 나라 글이 아닌데 아닌 것이 뭐냐면 그 신라 시대부터 지금까지 써온 한문을 왜 퇴치하고 그 문맹 퇴치를 위해서 지난 그 대통령이 한글화 시킨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